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보통 한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5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에 여름철보다는 청결에 좀 신경을 덜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음식물 섭취와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꼭 닦으시고요. 네. 또 요즘 선선하다고 실온에 그 음식을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러지 마시고 꼭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와 집사람은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한 번 먹을 음식만 저희가 만들고요. 혹시나 음식이 상했다 싶으면 아까운 생각을 버리고요. 그냥 바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육류나 해산물을 씻을 때 그 물이 날 것으로 먹는 채소나 아니면 다른 음식물에 튀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음식은 완전히 꼭 익혀서 먹는 편인데요. 또 살림구단인 저희 엄마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칼과 도마, 행주는 반드시 깨끗이 삶아서 햇볕에 말리고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 겉면에 메모지를 붙여서 보관 일자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손쉬운 예방법으로 올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환이 두통. 업무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과로를 할 때, 수면이 부족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가벼운 두통은 휴식을 취하거나 약물 복용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발생 횟수가 잦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현대인의 고질병 두통과 영원히 작별하는 법을 알아보자. 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저도 조금만 신경 쓰면은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파서 참 힘든데요. 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만성 질환이 됐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이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신경과 도영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그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통은 크게 나누면 뇌 안에 실제로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두통이 있고 실제로 뇌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겉모양만 봐서 두통의 종류를 진단 내리고 약으로 치료하는 그런 두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두통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크게 두통의 원인이 특별히 없는 경우 중에서 흔한 두통 3가지를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편두통,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형 두통, 세 번째는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두통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두통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볼만 하겠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그 기준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진료를 먼저 보시고 사진을 찍어야 될지 말지 함께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심한 인생 최고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전에 두통이 있으신 분도 있고 평소에 이제 두통이 없으셨던 분도 있는데 이제 없으셨던 분은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것이고 이제 있으셨던 분은 원래 두통 모양새와 좀 다르게 위치나 아니면은 모양새가 좀 다르게 새로운 두통이 생기면서 그 강도가 심한 정도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두통이 갑자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천천히 시작되는 경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두통이 심해지면은 이제 진통제를 이제 구해서 복용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일반 진통제를 수일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고 점차 심해지는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 봐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50세 뭐 나이가 딱 끊어서 이제 50세라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대개는 50세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는 두통이 별로 없고 평소에 고생한 적도 없었는데 50세 이후부터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로 좀 두통이 시작이 되면 머리 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역과 구토가 동반이 되고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통과 동시에 구역과 구토가 같이 이제 동반이 된 경우에 이제 특히 뇌출혈이나 이런 경우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우에는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근육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뇌수막염이나 뇌염이나 이런 경우가 이제 열이 나고 목이 뻣뻣.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도 이렇게 감기가 나면 열이 나고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목도 심하면 뻣뻣해질 수 있고 두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실제로 병원에 와서 의사가 보더라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진찰 소견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될지 말지 그렇게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들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서 두통이 같이 올 수 있는데 뇌졸중 증상 중에 시력이 떨어지고 특히 팔다리 힘이 없어지면 뇌졸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혼미하거나 자꾸 졸거나 자려고 하는 경우 두통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도 와야 되고, 임신 중 또는 임신 후인 경우에도 이제 정맥이 막혀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도 이제 암 환자가 혹시나 뇌 쪽으로 전이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두통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통을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데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왼쪽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컴퓨터 화면도 거슬리고요, 소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두통의 일종인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편두통의 증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에 이상이 없는 두통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거의 100가지 넘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두통들을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국제두통질환 분류표에 따르면 이렇게 복잡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편두통인지 아닌지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짐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이 오기 직전 한 5분이나 아니면은 60분 정도 그 전쯤에 이상한 앞에서 특히 대개는 시각적인 조짐 증상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밝은 빛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각으로 끝나는 조짐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각 증상에 이어서 감각 증상, 팔다리에 따끔따끔하다든지 거기에 이어서 말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죠. 일종의 조짐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두통이 오는 증상이 있으면은 편두통에 매우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조짐들이 실제로 이런 눈 자체 안과적인 문제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뇌졸중이나 뇌전증 같은 이상한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조짐과 비슷한 증상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C에 보이는 이런 증상들을 잘 가늠해 보면은 진짜 실제로 조짐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런 조짐이 한 5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고 나서도 지속이 되는 기간이 한 5분에서 60분 동안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보이는 것도 한쪽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보이면은 더 조짐일 확률이 많고, 그리고 두통이 조짐과 나타남과 동시에 생기거나 아니면 조짐이 생기고 나서 60분 이내에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진짜 조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져오면 그 시각적인 조짐을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5분에 걸쳐서 서서히 성곽분광처럼 지그재그 양식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증상이 5분에서 60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점점 암점이나 흐림 정도로 변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두통이 시작이 되는 양상이 대표적인 편두통 때문에 생기는 조짐 양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편두통인 경우에는 조짐이 없이 두통이 생기는 편두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조짐이 있는 두통과 편두통과 조짐이 없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조짐이 없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짐이 없는 편두통은 두통 자체의 양상으로만 가지고 편두통을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통 자체의 양상을 보시면 한 4에서 72시간 동안 두통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 4에서 72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두통은 치료, 그러니까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두통을 이제 사라지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아예 먹지 않았는 경우에 지속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편측으로 아파야 됩니다. 한쪽으로 아파야 되고, 그리고 박동 양상입니다. 박동 양상이란 것은 우리가 두통이 띵하게 아프다 이런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욱신욱신하다 이렇게 아픈, 크게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할, 그 외에도 찌른다 아니면은 전기가 통한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여러 가지 두통의 양상을 분류하기는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혈관, 심장이 뛰듯이 욱신욱신거리는 양상을 가지고 박동 양상이라고 하고, 그걸 편두통의 전형적인 두통 모양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등도 또는 심도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직장생활이나 일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통 자체 때문에 그 수행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은 중등도에서 심도 정도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신체 활동,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몸이 이렇게 울리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두통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피하게 되는 정도가 있으면은 편두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구역 또는 구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으면 메스껍다든지 속이 올라 그런다든지 그런 구역 구토 증상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빛 공포증과 소리 공포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빛 공포증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의 화면에 스크린에 반짝반짝거리는 밝은 빛이나 아니면은 햇볕 같은데 실외로 나갔을 때 햇볕이 나가면은 이제 두통이 더 심해져서 실내나 건물 안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은 더 머리가 편해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빛 공포증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소리 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은데 두통이 있을 때는 조그만 소리도 내 머리를 더 아프게 지끈지끈하게 만들고 하는 상태를 보고 소리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편두통, 조짐이 없더라도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두통 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참 괴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사람만 아는 질병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또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편두통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편두통은 두통이 심해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하네요. 예. 편두통은 실제로는 종류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사파성으로 생기는 편두통이 있고,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이제 치료로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와 예방적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두통이 굉장히 심할 때 우리가 비상적으로 쓰는, 일반적으로 대개는 진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방적으로는 또다시 반복되는 이 편두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예방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에는 진통제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반 진통제, 혼합 진통제, 그리고 트립탄 계열의 약물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약물들의 성분명들인데요. 타이레놀, 그리고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아스피린,
등이 이 중에 익숙한 이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한 하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일반 진통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개 이 일반 진통제의 단일 성분에서 카페인이나 다른 진통제를 추가해서 2개 또는 3가지의 성분들이 혼합해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아래와 나열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탄 계열의 약물인데요. 앞에서 편두통의 원인들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원인들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세로토닌을 이제 조작을 함으로써 두통을 억제시키는 트립탄이라는 약물 계열이 있습니다. 이 시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고 병원에서도 지금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치료인데요. 이제 예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뇌전증제, 베타 차단제, 항우울제, 혈압약, 뭐 기타 이런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편두통 약 받아가는데 진통제는 없고 이상하게 항우울제도 있고 항뇌전증제도 있고 내가 이런 환자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병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약들이 여기에 편두통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 약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혈압약 중에도 이런 약들은 편두통에도 동시에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적인 예방치료 외에도 보톡스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칼시토닌 관련된 펩타이드 차단제 약이 있고, 신경을 자극해서 이게 재발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방치료를 모든 편두통 환자가 다 해야 되느냐? 이제 자주 생기는 환자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자주인가를 보시면 한 달에 한 6일 이상 두통이 있을 때는 이런 예방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치료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대부분 한 2~3달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다니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치료 시작 후에 한 석 달에서 6달 후 되면 두통이 대부분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재발되는 횟수도 줄어들고,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약물을 서서히 줄여서 완전히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단하고 이제 끝나면은 그 뒤에 또 재발을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단 후에 첫 번째 달에 재발을 확률이 보통은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방약물을 시작하고 급성기 치료도 같이 하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두통의 치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통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야, 역시 커피는 고양이 똥으로 만든 루악 커피지, 그치? 그렇지. 스멜. 커피는 이 아침에 마시는 이 모닝 커피가 최고라니까. 그렇지. 커피 컷자도 모르면서 허세는 진짜. 에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커피는 믹스 커피가 최고지. 달달하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 아메리카노 진짜 한약도 아니고 쓴맛은 무슨 맛으로 먹나? 그 쓴맛이 좋아서 먹는 거 아이가? 그렇지. 꼭 우리 인생 같지 않나? 와, 야, 그렇지. 자기야, 왜? 자기가 인생의 쓴맛을 얘기하니까 진짜 웃긴다. 뭐가 웃긴다? 아니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나 뭐하노? 아가씨하고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인생의 쓴맛을 느껴본 적이라도 있나? 사회생활을 했나 뭐 했노? 이 여자가 또 모르는 소리 한다 진짜. 언니 출근하고 나면은 오빠랑 나랑 둘이서 얼마나 심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언니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걸. 언니보다 더 그렇지. 깊은 생각을 한다니까. 맞아.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하겠죠. 점심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저녁은 뭐 먹지? 우리 이제 뭐 하노? 얼마나 괴롭겠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진짜. 이 사람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커피는 믹스 커피가 단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노? 그러니까 아, 정말. 잠깐만. 이거 텀블러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또 샀나? 아니 뭘 또 사기는 그냥 뭐 신상 나서 하나 질러봤다. 이쁘게. 까만색 하얀색 난리 났네 진짜. 흑백도 아니고 정말. 아가씨도 그 텀블러 처음 보는 건데. 언니 이 커피는 말이죠. 이렇게
별다방 텀블러에 마시는 이 디카페인 커피가 정말 최고라니까. 난 정말 디카페인 정말 맞나 봐. 아가씨 디카페인이 무슨 뜻인지 알까요? 언니, 왜요? 잘 들어봐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마이 갓. 라떼, 카푸치노, 디카페인. 커피 종류가 많은데 맞다 콜드브루까지. 나 이거 술 안다고. 아가씨 왜요? 어디서 돌소리가 들리네. 돌소리, 무식의 어디서? 돌소리. 진짜 디카페인이란 카페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응. 어쩐지 내가 커피를 마시면 막 심장도 막 걸렁거리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어쩐지 디카페인을 마시고 나서부터 잠도 잘 자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며 없고 정말 나에게 디카페인이 딱인가 봐. 아이고 소미야 됐다. 뭐 너가 선이 커피에 컷자도 모른다. 그래. 내 진짜 내가 커피의 컷자도 모른다고. 참, 나도 한때는 아가씨 때는 직장 다니면서 별다방이도 많이 갔고 아메리카노도 되게 많이 마셨거든.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무실 가면 믹스커피가 공짜인데 왜 별다방 커피를 마시노?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낀다고 믹스커피 먹다 보니 믹스커피에 맛들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알겠나? 아니 밥은 싼 거 먹어도 커피는 고급지게 우아하게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지. 자기야 제발 네. 돈을 좀 벌어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 기다.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이런 텀블러나 사고 아메리카노 냄새나 맡고 별대박하고 앉았지 정말. 아유, 맨날 돈도. 아우 이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배부르다. 아 배불러. 나도. 아우 머리도 좀 아픈 거 같고. 아유. 배는 원래 맨날 불러 있는 거다. 그리고 머리 그렇게 카페인을 마시고 앉았는데 머리가 안 아플 리가 있나? 커피 먹는다고 머리 아픈 거 무슨 상관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나? 둘 다 집에서 놀지 말고 공부라도 좀 해라. 커피가 두통을 유발하는 거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잘 들어봐요. 한두 잔의 커피는 두통을 예방하고 집중력도 높여주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아가씨 왜요? 몇 잔째? 아침에 몇 잔째요 벌써? 나 벌써 2잔째. 그거 봐요. 자기도 하루에 한두 잔으로 끝내나? 여러 잔을 그렇게 마시는데 두통이 안 생길 리가 있나? 아니 커피랑 두통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 아우, 무식하다 진짜. 야, 너 약 먹고 커피 한 잔 더 해야겠다. 자기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커피가 두통을 유발한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섭취하면 오히려 편두통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랑 커피를 좀 달고 사는 편인데 심지어 늘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두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두통의 예방 차원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연 씨처럼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두통이 있을 때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 먹을 때 생각해 보면 탄산음료를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카페인이 든 초콜릿이나 커피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카페인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두통이 유발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그 실제로 카페인 자체는 편두통, 특히 편두통 그리고 다른 두통도 두통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용량 이상의 카페인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꾸준히 복용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두통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이제 일종의 중독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끊으면은 24시간 이내에 다시 또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 보시면 이제 카페인 금단 두통이라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mg 이상의 카페인, 여기서 200mg 정도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가는 커피점에서 이제 톨 사이즈 이상의 커피를 드시게 되면 그 한 잔이 하루 200mg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2주 이상 계속 섭취를 하는 경우에 한 번 딱 끊었는데 24시간 이내에 두통이 심해진다. 그리고 다시 카페인을 섭취를 했더니 1시간 이내에 두통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카페인 금단 두통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이제 200mg보다는 작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두통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또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이 좀 경미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면서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긴장형 두통이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만성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긴장형 두통의 진단 기준을 또 제가 잠시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편두통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측이면서 반대로 박동성이 아니면서 이렇게 쪼이는 느낌, 띵하다 이런 느낌이고 강도는 편두통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나 직업상 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르는 거에 악화되지가 않고 구역이나 구토도 없고 그리고 빛 공포증이나 소리 공포증이 있어도 한 가지 정도만 있을 수 있는 정도가 긴장형 두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긴장형 두통은 생각보다 통증이 좀 심하지 않고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통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긴장형 두통도 강도가 굉장히 심한 긴장형 두통도 있기 때문에 빈도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한 달에 한 1회보다 적으면은 굳이 이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달에 1회 이상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정도로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진통제로는 나프록세, 이부프로펜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혼합 진통제인 경우에도 카페인이 혼합된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개는 긴장형 두통은 얼굴을 둘러싸고 있고 주로 목 뒷부분에 근육이 경직되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사지 그리고 뒷목 쪽에 핫팩을 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치료도 있습니다. 역시 빈도가 잦을 때에는 긴장형 두통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4일 이상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역시 항우울제 등이 사용될 수 있고 근육이완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약물적인 치료로서는 후두신경 통증 주사를 해볼 수 있고 심리행동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등도 동반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긴장형 두통의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괜찮다 그래 말 못도 됐다. 나왔다. 먹어. 저 옆에 봐. 아니 자기 왜 이래 빠졌는데? 아니 미기랑 좀 아니 진짜. 좀 비켜. 아이고 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왔지. 그냥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해줬다. 아니 그래도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술도 한잔하고 하지. 엄마야, 언니 땅 안 꺼졌어요? 언니 표정이 뭔 일 있는데? 얘기해봐요. 뭔데? 아니에요. 에이 뭔데 얘기해봐라. 왜 아니다. 딱 얘기해봐라. 진짜 답답하게 땅 가는데. 꺼지겠다 진짜. 아니 왜 가는데 왜? 무슨 미자가 일인데? 아니다. 진짜 미자 왜? 미자 씨 왜? 차 샀더라 차 샀더라 된다 차. 우와! 미자 씨 찾았다고? 그래. 무슨 돈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아니다. 좀 하지 마요. 자기 뭘로 바꿨는데? 빈츠로 바꿨더라 빈츠로. 빈츠? 오. 아니, 좋대. 미자 씨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잘 나갔네.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단다. 신랑도 돈 잘 벌어오고. 나 앞길에 원하더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미장이랑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러면은 한번 타볼 수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내보다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맨날 나한테 뒤부터 가지고 다니고 있겠는데 지금 내보다 훨씬 잘 나가고 빈츠 사고 까르르 시계 이런 것도 사고 진짜 난 이게 뭐고 도대체. 아이 자기야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아니 뭐 그런 걸로 배 아파하고 시샘하고 가노. 그래. 친구 잘 되면 좋지. 나도 또 잘 되면 좋고 진짜. 아유. 왜? 저렇게 승질내니까 머리 아프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심보 봐라 심보. 고야. 맨날 자기 친구들 그 뭐 잘 되고 있다 하면 배 아프고 하고 머리 아파하고 두통내서 하지. 그 심보나 좀 고쳐라. 그래. 내가 지금 머리 안 아프게 생겼나 정말 진짜. 나 두통약이나 가져온다. 아니 두통약 자꾸 먹으면 그 나중에 잘 안 듣거든요. 그래. 저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요? 예? 두통이 아프면은 두통약을 먹어야지. 그 자꾸 그렇게 먹으면은 알수도 많아지고 나중에 내성 생긴다니까. 먹지 마, 맞아. 먹지 마. 아니 내성 무서워서 두통 끄면 두통 이렇게 심한데 그냥 가만 놔둬요? 내성이 무서워서 두통약을 먹어야지 빨리 가라앉지. 아니라니까. 두통약 먹지 말고 참아야지. 자꾸 먹으면 내성 생겨서 안 좋다니까. 심보를 고치라고, 심보를. 약을 그래. 먹지 말고.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두통약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네. 저는 이 문제 정답 알 것 같은데요.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인가요? 글쎄요, 말해보세요. 내성이 저는 생긴다. 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만성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머리가 아플 때 약을 하나를 먹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흔히 왜 약발이 떨어진다고 하죠. 하나로 안 되니까 이게 두 알, 세 알 계속 이게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이 두통약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통증을 참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약을 왜 만들었겠어요? 아플 때 먹으라고 만든 게 약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통제를 찾아서 올바르게 복용하는 게 통증을 참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쵸,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도 철원 씨가 맞네요. 예, 이런 이제 두통 약물에 관계된 것들인데요. 실제로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원래 원발 두통, 원래 가지고 있던 두통 때문에 약을 드시는 횟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 이제 복용하는 횟수가 있고 그게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약물 처음 드실 때는 효과를 보게 되지만 나중에는 약물의 효과가 있다가 금단적으로 생기는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두통을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고 어떤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 며칠 이상 드시면 약물 과용 두통이 있다라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일 이상 한 달에 10일 이상 드시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하지만 이런 순수 타이레놀, 아스피린, 일반 진통제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드시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의 치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용한 급성기 진통제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급성기 진통제를 중단하게 되면 두통이 당연히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금당성 두통이 대부분 2일에서 10일간 발생하게 되고 길게는 한 2주까지 지속이 되다가 계속 끊게 되면은 2주 이후부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첫 2주 사이에 조금 수월하게 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시간 진통제인 나프록센이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단기간 복용을 해서 수월하게 끊는 방법을 이제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성공한 후에도 다시 과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한 2-3달 동안은 약물을 본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실태를 추적하고 의사와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통은 참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은 만성 두통,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횟수나 증상, 또 증세가 심하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신경과 도영록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